음산한 비밀들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깃털 밤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햇빛조차 그 어둠을 가시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들을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끔찍한 악몽일 뿐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결심 있으면 아덴든드 말이야. 편집자는 그렇게 말하며 들고 있던 종이뭉치를 내려놨다. 이거를 수소리라고 쓰나봐. 저도 뭐 좀 있어도 이것보다는 이런 번호는 어림도 없어. 뭐냐. 딱 옛날 삐뚤. 딱 그 시즌의 공포 주제이야. 엄청 매스감과 노력을 들인 내 작품이 밤에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편집자를 보며 말했다. 이해랑을 최대한 삶에서 쓴 작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편집자는 코웃음치며 말을 이어갔다. 어디서 뭐를 주워 들었는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20몇 전이면 또 먹었다. 요즘 이럴 시나리오도 어디 있나. 피해의자우도 잔인하고 전개되는 반식도 구수밴드다. 특별한 임팩트도 안 보이는데. 편집자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을 이었다. 들어봐. 이거것도 그게 뭐야.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토는 살인범이 도세로 한다. 그리고 동국을 보이며 후회를 한다. 이제 늦은 컴퓨터 수술이야. 이건 컴퓨터 수술 딸애가 아니야. 그는 윽사고 심도극이지. 그 말에 난 고개를 떠보며 회중방 두께 편집장에게 말했다. 살인자는 입장에서 그들을 보내와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표시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거스르니 던져낸 노력으로. 편집자는 잠시간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도 말했다. 자네 말이야. 사람, 기법 움직인다. 그 말에 난 뻥찔거리며 입을 꼭 닫았다. 편집자는 비웃음이 가득한 노력으로 말을 끼어갔다. 살인자 근처에도 못 간 건 사람이 잘해도 그들의 생각을 알겠더마. 어설프게 살인자들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 살인자들에게 말이야. 그딴 감성터리는 기력 없자. 난 밥버터를 입에 열었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며 집으로 돌아와 신결대 쪽으로 밥반을 집어 던졌다. 이번엔 특히나 더 공을 들였는데 쓰레기 치고 떴다니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공포 수설을 쓰는 게 꿈이었다. 또 처음 듣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다었다. 난 따뜻하네. 솥다리 퇴적 주저앉아 눈을 비비며 한숨을 내떠냈다. 그리고는 편집장의 말을 차근차근 떠올리던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뭐? 살인자 근처에도 그런 적 없다고? 병치 새끼. 그때 나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이요? 어릴 때 심각한 화상을 입은 동생은 오래전부터 너와 함께 살고 있다. 효적한 너구 탓에 취직도 결혼도 어려워. 내 도움 없이 살기 힘든 처지지만 내 말은 무조건 들어주는 착한 동생이었다. 마스크로 상처를 가린 동생을 바라봤다. 시천을 잘 치웠어? 내 말에 동생은 두려운 눈빛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는데. 아, 그러고 한 달 전 뒤부터 다시 쳐보자. 내 말에 동생은 답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눈빛이었다. 또? 이모님 마지막으로 걷잖아. 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 큰 엄마도 해두다. 이건 느끼진 못할 무언가가 있을 거야. 밀밀해서 느껴지는 그 감정에 좀 더 집중해봐. 그리고 나한테 자세히 말해주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자리에 주저앉아 끈을 뜨는 동생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생각이 잠겼다. 사람을 죽여 본 적 있냐는 편집장의 날. 정말 멍청한 말인 것 같다. 이거 직접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저 털불 끄는 기름을 동생에게 뿌린 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라주 이탈리아의 희망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시들. 태양은 과하게 내릴 적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뛰는 듯한 더위로 독해지주다 오락을 뻗던 날씨였다. 하지만 6년 만에 따뜻한 공기를 마시는 성질의 입장에선 여간 빠자로운 것이 아니었다. 상진은 뒤가 한번 휙 돌아보더니 요로단토 팔을 벌리고서 하늘을 바라봤다. 오랜만에다. 교도소에 수감된 지 6년이 지났다. 그는 오밤수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짐을 짐이었다. 어엿다 상해임이 된다는 생각에 상전에 들 때도 했지만 한편으론 끝을 맺지 못한 애들이 자꾸만 맘에 거슬렸다. 그는 퇴소하면서 받은 자신의 물품 중에서 양복 안주머니로 오늘 넣어두었던 무언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김호정! 성준이 귀를 돌아보았다. 그곳은 칠순 남짓해 보이는 노인이 불때난 다리를 바삐 누리며 상등을 향해 굴어오고 있었다. 노인이 들고 있는 두 다리와 시축한 얼굴. 그 역시 수감 생활에 막 끝마치고 나온 사람이라는 걸 여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상준은 최대한 공손하게 고민이도 말했다. 혹시 그 전에도 터져오는 가수도 없어서 셔틀버스로 서울까지 가는 주문인가? 노인의 말에 상준의 눈썹이 약간 흔들렸다. 잊고 있었던 3회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성준은 잠시 멍하니 노인을 쳐다보았다. 일, 왔습니다. 고우청 저희도 동안. 그가 버러집들 돈을 잘 안 보여서 말이야. 셔틀버스 코지 거짓은 언제 된다? 처음 보는 노인과의 동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김이었지만 찌는 돈이와 안맞단 회주를 떠서 잠시라도 말동무로 넣는 것이 나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뭐 나쁠 건 없죠. 고맙는데 제 어머니. 상주는 이내 노인 쪽으로 또박또박 돌아갔다. 그는 노인에게 걸어다면서 자신의 맨발톱을 쓰다듬었다. 노인은 그러 상준을 고맙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싫지 않은 상준이었다. 셔틀버스는 상당히 작은 크기였다. 교도소라고 하면 참살이 바뀐 코드르 버스나 이리저리 상처난 셔틀버스를 생각하기 쉬웠지만 웬일인지 시내에 자주 굴러다니는 소형 셔틀버스 한 대다 모두 그리 서 있었다. 생각보다 작네요. 그렇지. 뒤에다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반에는 들었겠지. 오래 것도 쓰레대로 보시는데 세금을 쓸 수 없지 않은다. 뭐, 그것도 그러네요. 뭔가 때나 다닐 때 버스를 째려보는 상준의 앞도로 노인이 지나갔다. 노인은 자신의 두 발을 버스에 누르고서 어서 따라오라는 듯 성질을 떨어봤다. 상준은 고개를 내줬더는 셔틀버스에 올라탔다. 셔틀버스의 내도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까의 불쾌함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성균이었다. 성균은 의리 그렇듯 셔틀 버스의 맨 뒤에서 한두 칸 정도 앞에 앉았다. 도로 거번하게 보이는 앞쪽의 자리는 너무 빠무뜨린 듯 했다. 위인 뒷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쩔 수 없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버스를 탈 때의 선지는 항상 뒤에서 한두 칸 정도 앞자리를 선호했다. 그렇게 선진이 옆자리로 노인이 벌써 뒤잠갔다. 같이 앉으시기요? 읽히지 않는다. 너한테 좀 누구랬는지 너러보네. 좀 내키진 않았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보비려통. 참드는 웃어 보이는 노인에게 잇몸을 씩 드러내 보고는 잠깐 시대는 낮췄다. 창문으로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여서 참드는 손 내려온 창문을 두어 번 닦아냈다. 하지만 닦이는 곳은 먼지뿐이었다. 참드의 얼굴은 여전히 씹어두었다. 더 탔으면 술 말할 때를 움직이지 마죠. 버스 기사를 우로자 소리를 들으며 셔틀버스가 부단하게 흔들렸다. 선기는 아직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고 있었다. 노인은 그날 성준을 말없이 돌아보고 있었다. 특별한 지 30분이 지나도 성준과 노인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성균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것도 있었겠지만 모두 다 노인이 월비를 사는 듯 했기 때문이다. 여기 처음 말하기 미안한데 이거 월매가 좀 심해진 말이야. 전을 앞쪽으로 옮기면 안 되긴다. 에? 성균은 기가 찰 노릇이었다. 마치 이 노인은 성준을 자신의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성준은 거절하려고 입을 떼었지만 자신의 손매를 붙잡고 있는 노인의 돈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나 선뜻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성준이 다 도잘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챘는지 노인은 자신의 짐을 화전에 두고서 상견을 도박거렸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옮기는 성기였다. 고개들! 차 운전하는데 돌아다니지 마죠. 그 자취만 괜히 나만 먹다다니까. 이봐요, 길간마. 버스 기사에게 북한은 상준을 말리는 노임이었다. 그러한 노임을 바라보며 상준이 빛이 붙고는 자리에 앉았다. 노임은 멀미가 조금 가라앉았는지 입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 곧 촌내는 이름이 뭔가? 심정준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군. 좀 설명 안 난다면 저랑을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도남 이름이 교도소에 옮긴 무슨 자랑이라고. 이 이름은 장준할세. 신간한 이름이네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이 늙은이가 고맙지. 그리고 찾아오는 잡시간의 정적. 적적으로 깬 건 논인의 단계없는 질문이었다. 자칫하면 손해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논인이 인자한 웃음은 그런 기분마저 발언하게 만들기 충분히 보았다. 자네는 무슨 일로 교도소에 왔는가? 말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돼. 말하기 다 그런 것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그렇다면 왜 이야기를 또 들어보든가? 어르신의 이야기요? 날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네. 어디 지금 그 소모받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려 했지만 부끄럽게 윗사람들이 모범수로 첫 번이 줬더네. 살인이라는 단어에 소재된 눈썹이 찌르끄럽다.
그러한 상드는 모습도 바람 못하지 않고 노림에 말이 일어나았다. 아마 20년 전쯤이었을 거라. 그때는 정말 사주고 그렇지.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고 방도동을 전전하며 겨우 입을 터치고 이러고 있었지. 그때가 모두 살기 어려울 때였으니 그때는 나만 이럴 데가 없었지만 그때는 세상이 나만 버린 것 같아서 기쁘리 좋지 않았다네. 서로 벌어서 술값으로 날다 보니 집에를 가져갈 돈 없었고 그런 나를 사랑해줄 여자는 어디도 없었지. 위로를 하게 되었다네. 결국을 받는 것 같았지. 노임의 말을 듣고 있던 서준은 흠칫 물었다. 70쯤 되어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노임은 이제 겨우 50에 넘은 자신의 허버질 뻔할 때는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드는 그러한 기적을 느끼지 않고 노임을 바라보았다. 그러한 성준을 바라보며 씩 웃던 노일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귀를 걸어가는 늘. 웬 술 취한 청년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눈이 보는고 잘 이긴다. 근들 술을 많이 취했는지 목을 못 들더라고. 처음에 소소하게 도와주려고 급성 목이 열어줬지. 그런데 슬쩍 보이는 고시력 통로에 그래, 쎄였지. 아니, 솔직히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만 더더더 도연 건 확실해 보인데 고추를 코드는 그림도 한점 그려줬고 그때는 흔하지 않던 특별한 대형 테레비까지 있었지는 말이지.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과자하더걸. 도와주려고 접근한 것이 도리어 벅나른 마음으로 벌려보는 거지. 난 술 취한 청년의 뒤통수를 옆에 있던 도적기로 사정없이 내리쳐서 머리를 닫고 거실로 들어갔다네. 그러고는 여기저기 마구 뒤졌지. 솔직히 지금 생각도 잘 나지 않네. 귀신은 혼연 느낌을 했고 뭘 어떻게 뒤집어 털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밤날의 날 작은 월습밤은 멀어야 할 수 있었지. 대담하지 않은 거. 몇 년 동안 맘노동을 전전해도 얻지 못한 내 집에 그런 추억 그 짙은 눈으로 발견했어. 무기칠 수 없었지. 그 더거운 유혹을. 노인은 말을 끊고 자신의 보따리를 얼어맞히 시작됐다. 그곳에 직장 같더니 무언가가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노인은 연신 그것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다. 상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노님이 다시 말을 잇는 바람에 그만두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빈치 과치자들을 보려서 던도지질했다네. 그놈 돌리진 않았지. 저리도 지어차렸어. 처음에 그 산땅을 가슴 아파서 쳤지. 사람의 욕심이란 걸 정말 무서워. 처음에는 뜨거워서 술을 잔뜩 취한 사람의 빈집트만 떨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시월을 느껴보고 싶다는 독심에 살을 불어일으켰어. 그래, 건도짓을 줄도 갖곤 했지. 며칠간 수저 끝에 집은 불쑥하고 행동을 듣더니 조사했네. 그곳에 거부 하나와 꼬마애가 살고 있었지. 동안화 욕설네. 여자와 꼬마를 제압하기에 정말 시민조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문제를 꺼냈다. 조용히 그 집의 담을 넘어서 현관에 떠서 조용히 들어갔어. 그리고 이 상태로 자고 있었다네. 웬만하면 소독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 조용히 집을 뒤지고 덤벨 많은 것을 챙기기 시작했지. 그런데 먼저 생긴 거야. 그 집에 살던 꼬마아이가 또 집을 가둬두지 팔을 박대랬지. 꼬마는 무서워서 오줌을 찔찔 써더본. 난 냈다 달려가 가지고 있던 팔을 순서대로 꼬마 여러분을 그쳤네. 꼬마는 나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때 몸매가 끼고 말았지.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지. 노그네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다. 그와 동시 형제는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다. 형제는 자신의 왼발을 열심히 쓰다듬으며 노그네 발을 떠고 있었다. 그 뻔한은 어미의 등 뒤로 숨어떠 있지. 나는 말했다네. 조음이 아람이름 다 치러버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죽일 용기가 나지 않았다네. 난 그렇게 모질 사람이 못 되거든. 어미도 그걸 느끼춘 모양인지 그가 쎄를 났어. 네뭐 초반이라는 거에 느끼춘 모르더라고. 용감한 여자였다네. 그 전으로 자신의 자식을 검사면서 발을 하선으로 여진 바닥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지. 그건 그 덩치였네. 그도 뭔지 모르다네. 나중에 생각좀 보니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너와 두 어미는 그렇게 뒤치삼도로 서 있었대네. 그러다 대롱간 두 어미가 나에겐 무언가를 던지더군. 나는 그것을 한쪽 눈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지. 조금만 극단도였네. 내 눈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한 피가 내 눈에 들어가자 세상이 온통 두톤 피처럼 묻어더군. 흥건하게 딱 좋은 분위기였지. 그러다 내가 족신을 차렸을 때 그 어미는 수백 군데의 구멍이 뚫려 붉은 액체를 콸콸 쏟아내고 있었다네.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거라. 어쩔 수 없었지. 그는 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했잖아게 천만으로 도망가려 했어. 그런데 그때 시티 뒤에서 뭔가가 바스락거리는 것이 아니될까. 그때 도련도 뭔가가 떠올랐지. 이 새끼가 있었구나. 나는 맵부터 어미의 시체를 그러고 놓쳤다네. 그 뒤에 아까 그 꼬마가 버들버들 떠고 있더군. 밥에 두고 있던 칼을 꼬마를 휘둘렀다네. 그 기질 꼬마의 맹탈은 뒤 따라 서쪽으로 났고 피가 철철 흐렸다네. 꼬마는 내 발로 뛰어서 도망갔고 나는 그런 꼬마를 바라보며 칼을 들었지. 그리고 그때 꼬마와 눈이 마주쳐버렸어. 그 꼬마는 두려움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눈으로 눈물이 흘러있었지. 난 고개 시체로 바라보았어. 그리고를 꼬마로 바라보았다네. 그 순간 죄책감에 몰랐지. 난 꼬마에게 말했어. 꼬마야, 미안하게 되었다. 사과의 의미로 죽이진 않을 거다. 조금이 사고라. 정말 따라와서 못 살겠거든. 나한테 독사하기 위해서라도 꼭 사거라. 그리 말하고는 도막치듯 그 옷을 놨다네. 노리면 한숨을 푹 미쳤다. 그러는 와중에도 노리면 집사가 평행 누원달에 쓰다듬고 있었다. 성진 역시 노인을 바라보며 양보가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다듬고 있었다. 도착했으니 본일 부모 좀 지켜오시오. 단시간 정도 길 출발하겠다. 그치 마요. 버스 기사의 목소리에 스맥들은 저각기 갈 길을 가려고 버스를 사차했다. 노인처럼 보이던 준호가 성준역시 버스에서 내렸다. 그들은 박자 호정치를 갔다 와서는 식품 코너를 향했다. 준하는 자신의 고에 성싸다 계속 마음에 들었는지 열심히 바닥만을 보고 있었던 성재는 그런 준하를 보며 거성을 오르만지기에 급급했다. 식품 코너에 도착한 뒤 그들은 각자 먹을 것을 시키고는 나를 벤치에 굳어졌다. 그리고는 몇 번간 너무 마주치 자신들이 시킨 음식을 꾸역꾸역 이대로 시작했다. 그러한 고이 으깬 것은 다른 아닌 참킨이었다. 저는
검도 정으로 잡혀왔습니다. 청디는 말에 놈이 끔찍하는 듯했다. 검과 자신과 비슷한 짓이래 놀았을 것이다. 청디는 그러한 노인을 말을 보지 않은 채 자신의 말을 이어나갔다. 동요한 한가무스 자란 제 이제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 뒤로 꼬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점점 작아졌고 옷은 점점 코름해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빌어먹을 거스심 때문에 항상 집은 삐딱번쩍거도 꾸며주셨습니다. 전 그러한 어머니가 못못했지만 어떤 일 의지할 것도 없으니 그냥 누워봤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저도 살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고아원을 보내줬습니다. 저 그곳에서 저거까지 못했습니다. 결국 13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살아가다가 빙보르 단지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겨처럼 두려지며 보배상 납피가 내렸습니다. 금돈을 저한테 떨어지는 목숨, 하루치의 연직과 오토가 나였습니다. 그러저 죽이진 않으니까 워조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영관님 말대로 죄송합니다. 아저씨 말대로 사람이란 게 참 가정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돈을 수십만 원씩 버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씩 자극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 맹물이한 돈을 다 두고서 키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파양까지 이동이었습니다. 그 돈은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배가 집부로 묻고 서있습니다. 단도지도 쏘준지 않았고 절도, 등간, 석이 바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표로 잊지 않으려 다툼 가진 물건을 제 톤에 소중히 지니고 다녔습니다. 성주는 통 속에 들어있던 무언가를 꺼내 조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작은 무언가는 비단의 도조머리를 있어 뭔진 알 수 없었지만 비단의 고포스러움과 맞물려 뒤에 보이는 미장을 주지에 흉물했다. 준하는 무토적 어떠적으로 그 물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한 준하를 바라보는 성준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다. 저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잡혀왔고 모범초로 이번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머뭇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지만 한다면 적어도 이뤄내었다고 아니 그냥 죽어버렸다 생각 중입니다. 좀 끝자르는 꼬리 표현에 어떻게 입이 풀치려고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러나 성주를 바라보는 주말 표정놓지 좋지 않았다. 매진 가끔 처세를 공감하는 느낌이었다. 맞다. 이제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어서 버스로 가야 된대요. 성준이 뭔가 길에 떴다. 그는 자신의 면발에 얄씨 쓸어내리며 걸어가기 시작했고 준하는 그 뒤를 따랐다. 기기, 하나만 물어봐도 되긴다. 뭐든지요. 펄, 그게 자꾸 쓰다듬지? 아까부터 자꾸 긁던데.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청초가 하나 있는데 오늘따라 자꾸 따먹네요. 짱점의 전화를 향해 씩 웃어보르보는 버스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청점을 쳐다보는 준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서 또다시 긴 매속을 시작했다. 버스가 출발하는 동안 그리고 서울을 향하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겉보는 다른 분위기에
주라고 성규는 고포감에 튀긴 했지만 서로가 말할 길이 오래 않았다 하셨다. 그렇게 둘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이따금씩 가끔 풀을 쓰다듬는 성조를 쳐다보며 허송을 내쉬는 준하의 모습이 그들의 일사소통이었다. 그러다 어느덧 버스는 독서 올터미대로 도착했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화장실을 향했다. 그날따라 화장실에 사람이 없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의 풍경을 바라보는 준하의 얼굴은 굳어졌고 반대로 성준의 표정은 한결가두운 듯 부러졌다. 둘은 과거 마치 소배를 부었다. 준하가 먼저 태는 대를 하였다. 그러한 준하의 뒤를 따라두며 성준은 가슴에 고이 모셔두었다 무언가를 비탄에서 통을 쳤다. 그곳에는 반짝거리며 빛이 나는 조그마한 무언가가 들려졌다. 성준은 그것을 꺼내 외손에 집어는 준하의 뒤로 다가섰다. 그가 성준의 행동을 모르는지 준하는 멸치 새는 데에서 차가운 물을 얼굴에 치대품했다. 성준이 그렇게 준하의 뒤에서 외손에 집도 오리던 그때 주라가 말했다. 나에겐 딸이 한 명 있다네. 내 도타임 말일세. 딸 아니에 서점이 되어있지. 순간 성준의 손이 멈칫했다. 성준의 내리에 준하의 보따리와 그 아래 쌓여있던 네모난 모험다 들고 말을 하는 내내 보따리를 쓰다듬다 준하의 모습을 떠올렸다. 나를 뒤돌이고 쓸 곳에 20년 동안 도저히 힘들었겠지. 나를 받아들여줄지는 의문이네. 하지만 그래도 준하는 어깨를 들썩였다. 성준은 그러한 준하를 무릎 꿇음이 바라보았다. 그때 성준은 눈에서는 준하의 어깨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던 어미의 어깨와 겹쳐 보이는 듯 떴다. 성준은 내 손을 몇 번 들여날려 푸더니 빔에 발을 떨구었다. 성준은 그 돌아서 화장실에 나섰다. 준하는 그런 성준을 반할지 모르는지 며칠 쉬는데 얼굴을 묶고 썼다. 사시길 바랍니다. 딸과 함께 조금씩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사시고 살서 사는 곳이 지울 것 같고 똥똥에 빠지는 치우고 덥더라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차로우를 죽을 것 같은 지옥 속에서 천사들의 천국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 질과라는 신혼에 품고 죽은 듯이 악착같이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참고 견뎌내시길. 성준은 화장실에 나서며 준하에게 마지막까지 속삭였다. 준하의 어깨다 멈추었다. 성준은 그러한 그려도며 흐주는 내주보는 밖을 쳤다. 성준은 화장실 앞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자신이 매점에 쥐고 있던 다 집어 던졌다. 성준의 손에서 떠나간 무언가는 쓰레기통 위에도 맺히고는 땅바닥에 떨어져 마찰음을 내었다. 성준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피가 묻었는지 검토가 널룩이 식어져 있는 조그마한 난장보다 벌어져 있었다. 성준은 화장실에서 멀어져 갔다. 멀어지는 성준의 뒤를 준하다 물끄러미 나를 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바사라의 땅굴이 다 그냥 꽂았다. 바람과 불어오는 바람에 성준이 서쪽다 펴려듣다. 동주는 바람을 가리려는 듯 내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도 되었다. 그 둘에 성준의 내 손을 다 펴려듣다. 그곳에는
길게 큰곳 베인 듯 대성주다. 자리 잡고 줬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는 세련되지 않았다. 그날은 유독 더운 날이었다. 난 오랜만에 주무드다 격오도로 가게 되었다. 그날 우리가 자리 잡은 곳은 물이 깊이다 허리까지 오른 곳이었는데 좁은 위로 올라가면 파란 길을 훌쩍 넘길 정도의 깊은 물도 있었다. 그날처럼 무더운 여름날 계곡에 발을 담그는 게 아닌 태연이 하고 싶으면 종종 그곳을 찾아가 놀보냈었다. 우리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곡에서 놀다 보니 어르다 해는 지고 있었다. 그쯤에 우린 불을 피워놓고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마셨다. 오, 배부르다. 우리 이제 몇 두고 싶어? 친구 녀석의 말을 시작으로 오덕불 주변에 둘러앉아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담소와 각자 앞에 놓인 캔맥주는 전개 과정의 도박이었다. 그렇게 우린 깊기다 한참 오르고 있었다. 남자들이 술 한잔 들어가면 용기랑 허세다 상당히 심해지잖아. 그중 가장 치기가 먼저 오른 그 녀석의 질환으로 전력 시험 비슷한 물 해보기를 했다. 롤은 간단했다. 한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한 사람은 그 지시를 실행하는가. 또한 모두가 지시를 내리고 모두가 그 지시를 실행하는가. 서로 무서운 지력을 내리기 위해 각자 우리들 모두는 생각을 지렸잖아 했다. 숫대 들어가서 요를 감고 숫자 100까지 쓰고 온다던가 어두운 산길을 혼자 다녀온다던가. 그러다 어느덧 내가 가야 할 차례가 되었다. 한들 나에게 지시를 내린 친구는 한마디로 미친 또라이가 떴다. 한껏 신난 녀석이 내게 말했다. 요, 저 위쪽이 깊은 물 있지? 너 혼자 거기 가서 가장 깊은 물에서 바닥에 있는 동심을 집어오는 거야. 할 수 있지? 얼핏 쉬울 것만 갖다 떠도 어주왕딱 물에 들어가 보스려는 알 것이다. 위험한 건 둘째치고 시커먼 물속에 들어가는 건 좀 쉽지가 않다. 물속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어쨌거나 방금 친구들이 다 성공한 것처럼 나도 지금 좀 먹기를 하는 듯 간단히 걸어 나왔다. 손전등 하나 없이 발심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가는 길 주변은 흙이나 더 어두웠다. 뻔한 그곳을 걷어두니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지 시끌벅적하긴 했지만 매우 어두운 탓에 분위기는 무서웠다. 그래도 수영은 자신 있으니 눈 딱 감고 그 들여다 얼른 돌가 주워오기로 했다. 난 한숨을 내떠내고서 물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순간은 완전히 샷건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물속으론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것이 날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다 문득 이것을 상상하게 되었다. 물속에 잠긴 내 발목을 무언가 턱 낚으칠 것 같은? 솔직히 나 혼자 걷기 때문에 물에 젖은 돌을 들고 가도 친구들은 믿었겠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무서웠다. 진짜 들어가기 싫었다. 난 술캔을 빌어 물속으로 들어갔다. 판말수 천천히 들여다 비고된 물이 내 목까지 왔을 때 그때는 좀 멍설었다. 막상 머리를 물속에 담그려니 곧보더니 확 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난 잠깐 멍설이되다 후딱 끝내버리자 싶다. 손을 크게 들이치고 물속으로 잠수했다. 헌들 어찌된 일인지 막상 들어가니 무서운 건 많이 없어졌다. 난 물속에서
누구나 무르선 자세로 바닥을 더듬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난 퇴냈다는 안도감에 그만 나거리했다. 하지만 늘 앞쪽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살짝 보였다. 그 속은 어두웠지만 주변보다 확실히 험한 비온다. 좀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일어서 했다. 아님, 솔직히 은폐문이 했다. 조금씩 그쪽으로 펼쳐갔다. 그리고 난 그 물속에서 끔찍한 걸 보았다. 씨발, 저긴 뭐야? 긴 머리다. 사방으로 하늘거리는 맨 여자. 분명 사람은 아닐 것이다. 청백한 귓보와 표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끔찍한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위쪽으로 뻗어줬다. 그리고 도레미도 눈앞에 보이는 것과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손을 잡혀버렸다. 비석을 정도로 차가운 느낌. 그때 속으로 딱 느낌이었다. 웃기지니구나. 그럴 적 있다. 물속이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다. 근처로 사람이 다가오면 팍 저긋해와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귀신. 돌아가서 숨을 들이켰던 탓에 목을 한 바가지 삼켜버렸다니 진짜 그 순간을 패닉에 빠져버렸었다. 그러다 난 여자의 손을 돌이치라 바게커대다 손에 쥐고 있던 돌이 생각났다. 난 되때려대를 집으로 몇 번씩 여자를 향해 돌을 휘둘렀다. 그러다 어느새 난 잘 이루어졌더니 불을 다 끄고 미친듯이 빠져나왔다. 탱크까지 거의 구르다시피 뛰어갔다. 물이 빠진 생쥐꼬르다 창조와 표지 범벅이 상태로 뛰어다니 친구들은 재밌어 죽겠다는 듯 나고 없어졌다. 난 도저히 어쩔 수 없었는데 날이다. 상황을 설명할 기운도 없이 슬쩍 도단 도와줬다. 헌데 친구들은 볼이 중요한 게 아닌지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흥미로움, 투명, 그렇게 표정이 굳어져 가는데 난 자리에 주저앉아 내 손을 바라봤다. 손을 꽉 쥐고 있는 돌멩이. 그런데 그 돈에 뭔가 묻어 있었다. 빠끌빠끌한 그 돌에 붙어있는 긴 머리카락들. 아니야. 난 그제서야 어떻게 대참함인지 알게 되었다. 웃기지를 만든 것보다 더 무서운다. 목에 빠진 여자를 웃기지니로 목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 조금 전에 내가 보았던 다 웃기진이 아닌 목에 뻗어 호조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를 웃기진으로 오인해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던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오늘의 여자는 시체로 있었던 사건이 아닌 피션입니다. 또한 잔인한 묘사가 되어 있어 통치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은 못 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였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처음에는 기절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르스크는 그날 이후 이틀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숨도 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는다. 의학 지시지 않는 내가 보기에도 여자 그 사나는 분단했다. 난 그저 살짝 미뤘을 뿐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다니. 이제 난 덕분에 살인자가 되었다. 이건 누가 봐도 남편과 실수이기 때문에 서야만 면하겠지만 밤을 접히는 날 적어도 10년, 어쩌면 20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생에서 가장 빛나는
20대와 30대를 감옥에서 보낼 판이었다. 난 그러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좀 신나게 떠올렸다. 걔이 아무리 살인이 저질했다 해도 증거가 없다면 고쳐해진다. 처벌을 해내야 할 수 없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땐 들으기 위해서 더럽던 냄새나는 이 시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는 단 안에서 비기를 했다. 그 위에서 일세기 사지를 김원기기 시작했다. 처음 해통을 잡으더라. 꽤 몇십 년이 들었다. 경장 70년이 되자 완전히 뇌속을 끄막냈다. 난 공기덩어리가 된 녀석을 외제도에 넣어들였다. 내가 기르는 긴 청룡님에게 촬영학교에서 허자 버디를 조찬해줬다. 시베리아 후속기인 녀석이 먹자마 생각부터 좋았다. 조고등 끈다리 먹을 끓였다. 이 예정도다. 회줄발이 미추의 말이 끝내보였다. 그 남이 6번이나 동체들이 내쳐져왔지만 별다른 피리증이 내어지련자 모델의 진노로 놔두나 그냥 돌아갔다. 김철을 드니 거짓 경찰은 그를 달저시 좀 섞어내는 난 생각되는 것이 들이못쳤다. 녀석이 만약 길버디디야 뻥으로 돈을 벌였다는 뜻을 밝게 된다며 요절들이 요절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어찌 미터져 나왔다. 뼈조각은 이미 잘다 하자 파수돌 흘려들였다. 이러지야 날로 진정한 권정부하기 바린다. 며칠 몇 달을 지냈지만 모든 것이 잠잠했다. 경찰은 고등학교 때인에도 몇 번씩 거출한 녀석을 다층 그쪽을 처리해 버렸다. 사람이 죽임내다 아무런 책을도 겪지 않게 된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쉬운 것이었단다. 마단에서 할로윈이 숨을 헐떡거리며 나를 향해 사냥탈라 꼬리를 흔들어대었다. 난 이번 일의 공로자인 할로윈이 독려하기 위해서 마땅으로 날았다. 녀석은 신나서 더욱 세차게 꼬리를 흔들어댔다. 난 흐뭇하게 웃으며 녀석을 몇 번 쓰다듬어 주었다. 할로윈은 내 얼굴을 혓바닥으로 마구 핥아댔다. 평소였다면 호통을 쫓겼지만 이번 마트곤 봐주결했다. 듣들었다. 내 얼굴을 핥아대던 할로윈이 갑자기 내 목을 덥석 물어뜯었다. 어찌나 모른 힘이 강한지 선배다 그대로 뜯어내고 돌았다. 덕분에 난 기병도 찌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말았다. 이딸 모든 피를 핥아대며 할로윈이 날 뜯어먹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난 사람을 취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지금의 난 콩같이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건 사람 고기 멋을 알게 돼 개새끼를. 그때가 몇 년 전인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넘치는 주름자는 그에 넣었었군. 청봉기를 뜯어놓은 채 잘못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었던 것만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전 더우면 잠을 못 자는 체질입니다. 전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날 역시 상당히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그저 멍하니 누워 천장만 무시한 채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날 보았던 봉토영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세 도대체야 공포영화를 보았던 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번에는 뭐가 말고 하기 힘든 이상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탓인지 잠깐 쓸지도 생각했던 것뿐인데도 평소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어찌됐든
잠을 자면 되겠거니 하는 다음에 눈을 들끔 감고 잠을 자려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한껏 의식해서 잠을 자려 한다면 오히려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깃털에 들려오는 선풍기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창밖에서 박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는 잠을 자다 깼나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집들 중 불이 켜져 있는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창밖에서 들려오던 아기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이상하다 싶다 고개를 격거리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흔들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내 저는 끄덕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 방 안에서 들린다는 것을. 아니 방 안에서 들린다기 도되는 마치 머릿속에서 우려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아기의 울음소리는 제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였고 지게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상황이 처음에 왔던 저였지만 지금 이 상태는 왠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거로 발아차린 순간부터 제 발목에서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딱 아기의 몸무게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그걸 발아차리자 몸이 경직되면서 선풍기 소리마저 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 큰일 났다는 생각뿐 했습니다. 마치 가위에 밀은 것 마냥 몸이 굳어버려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감는 고통이었습니다. 전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사라져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이 아기처럼 느껴지던 무게감은 서서히 제 얼굴 쪽으로 올라옵니다. 당시에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었고 발목에서 골끝까지 위직선으로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무릎끝까지 올라오면 어쩌나 대체 언제 끝나는 것다 하는 생각으로 제 머릿속은 매우 토라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곽기에 묻었더니 그 꽃 길변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안마가 내시가 열렸습니다. 이제 사라지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안장을 대체 잘 모르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배를 누군가 때리는 것처럼 가끔 통증이 찾아옵니다. 마치 그건 단단한 뒤다 내 배를 때리는 것 같은. 하지만 아기가 내치는 며칠 전에 약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전 고개를 들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전 딱딱하게 그려있습니다. 저는 어떤 애 좋을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보이는 거 싫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된다지만 누군가 날 때린다는 반. 누군가 제 배를 때리는 통증은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때리는 강도 없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 힘이 점점 강해질수록 아기의 울음소리 없이 같이 커져갑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몇 번의 시간이 흐를 끝에 걷기에 무게단 울음소리 그리고 배를 때리는 행위 자체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당황스러워 머거게 있자니 선풍기 소리와 창밖에서 후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으로도 꾼건가 싶다 뺨을 때리자 골골이 아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구 유산하거나 낙태한 적 있어? 전 엄청 놀랐습니다. 가족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니와 친언니가 위산과
악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등치에 오피도 쓸까 했었습니다. 전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그걸 알게 된 거니? 아니야, 알았다고 해야 할까? 아마 그때 태어나지 못한 아이였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존재를 무저했던 제 자신에게 그대 후회했습니다. 분명히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가족을 찾아왔던 거겠죠. 그런 아이를 제 멋대로 믿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곧 슬펐던 거겠지. 태어나지 못했던 게. 그랬을 거야. 친구의 말에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비이엔 친구의 말에 목에 소름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대신 나아달라고 안에 데려가고 싶다고 배를 치스를 했던 게 아닐까?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남긴 몇 가지 단서들이나 사건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가설을 세워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전설을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오를 밤,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산한 기밀들 들트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